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새싹 1984년 봄 마사요시는 도쿄 소카 초등학교 제3기생으로 졸업했다. 그때 졸업 앨범에 21세기 우리의 무대라는 제목으로 장래 포부를 적는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인회계사라고 썼다. 공인회계사가 되어 사회에 이바지하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중학생이 되어 공인회계사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츰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창립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자며 학업에 힘을 쏟았다. 이윽고 소카대학교 경영학부에 진학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인 1992년 처음으로 도전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길고 긴 어머니의 고투도 열매를 맺었다. 역경이란 자신을 빛내기 위한 무대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눈부시다. 교직원과 간담하면서 신이치는 자신의 신념을 토로하듯 이렇게 말했다. 소카 초등학교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입학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강하고 큰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 주십시오. 어떠한 일에도 지지 않는 어린이를 육성하는 일이 창가 교육입니다. 1979년 4월 공립초등학교에서 4학년으로 전학을 온 구도 도모요라는 여학생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 1살 때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해 왼쪽 정강이 중간 아래를 잃었다. 그리고 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 뒤 재혼했다. 새 어머니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모요는 새 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되었다. 도모요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학회의 회장이신 야마모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립하신 소카 초등학교라는 훌륭한 학교가 있단다. 도모요도 그 학교에 지원하지 않겠니? 그것은 아버지의 희망이기도 했다. 도쿄 소카 초등학교는 개교할 때 3학년을 2개 반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에 그 3학년이 4학년으로 될 때 반을 3개로 만들려고 반의 정원인 40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도모요는 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도쿄 소카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형 결과는 합격이었다. 사이타마현 시키에 살고 있던 도무요는 통학하는 데 편도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시키역에서 도코로 자와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40에서 50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도코로 자와역에서 세이부신 신주쿠 선을 타고 바로 다음 정거장인 히가시무라 야마역으로 가서 세이부 고쿠 분지 선으로 갈아탔다. 거기서 두 정거장을 더 가면 소카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다카노 다이역이었다. 통학은 출근 시간과 겹쳐 세이부 신주쿠선도 세이부 고쿠 분지선도 무척 혼잡했다. 도모여는 철이들 무렵부터 의족을 꼈다. 걷는 데는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빨리 걷지는 못했다. 사람들 사이에 몸이 끼어 통학을 하면 뭔가 마음이 지쳤다. 하지만 등교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아라키 다카시 교장의 방긋 웃는 얼굴이 그런 도모요의 피로를 날려버렸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다. 볼리비아의 시인 프란스 타마요가 이렇게 노래했다. 즐거운 인생도 불행한 인생도 최고의 버팀목이 있다. 그 버팀목은 웃는 얼굴이다. 웃는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한다. 도쿄 소카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은 와카에 사치에가 수업하기 전 반 학생들에게 구도 도모요가 의족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로 놀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시니치가 1979년 가을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와카에는 도모요를 시니치에게 데려가 소개했다. 시니치도 다리가 불편한 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고 싶었다. 시니치는 도모요가 어디까지나 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인생에는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많다. 또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게 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기에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행복의 요건이 되는 법이다. 신이치는 도모요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가 불편해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이겨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 빛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학생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나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 고통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 여성입니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글을 익히고 배워 미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여자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돌며 강연하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으로 공헌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헬렌 켈러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모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니치의 말은 도모요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목표로 하는 모범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강하다. 여경이라는 어두운 밤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비치고 용기의 불꽃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도모요를 대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말했다. 도모요 학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어떤 것이든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불쌍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린이를 자립시키는 일이야말로 교육의 주안점이라고 해야 하리라.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이치는 도모요에게 말을 건네며 격려했다. 함께 기념 촬영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다. 도모요는 대학을 졸업한 뒤 큰 무역 상사에서 근무하다가 결혼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간호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이윽고 복지의 길을 목표로 나아가게 되었다. 도모요와 같은 학년에 모토카와 마사히로라는 학생이 있었다. 마사히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인쇄 회사가 도산했다.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일했지만 사업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산하기 전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족 모두가 할머니 댁에 모였다. 아버지는 마사히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뜻을 정한 듯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실은 회사가 도산한다. 아빠는 떨어져서 살게 될 거야. 그렇지만 언젠가 함께 살 날이 올 테니 괜찮다. 또 학교 수업료나 생활비는 아빠가 일해서 반드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와 여동생을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모습을 감췄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몰래 이사했다. 이사한 곳은 단독 주택이었지만 낡은 폐가나 다름없는 집이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벽에는 곰팡이가 슬고 욕조도 고장이나 사용할 수 없었다.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다. 아버지 개인에게도 막대한 빚이 남았다. 그 돈을 받아내려고 아들이 마사히로의 주소 등을 캐묻는 전화가 초등학교에도 걸려왔다. 눈이 매섭고 불량하게 보이는 남자가 마사히로 학생을 만나고 싶다며 학교로 찾아온 적도 있었다. 응대하러 나간 교사가 단호히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님의 부채권으로 학생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애시당초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 학생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도 어딘가에서 기다렸다가 미행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마사히로는 축구 클럽에 들었기 때문에 학교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교사가 학생들을 다카노 다이어까지 인솔했다. 여기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전차에 태웠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교사에게서 마사히로에 대해 보고받은 터였다. 어느 날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들고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신이치는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장난감을 건네고 배웅하면서 어느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마사히로 학생이 남아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교사가 마사히로를 데리고 왔다. 학생이 마사히로인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힘들겠군요. 하지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정말 싫다, 난처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겠지만
앞으로 그런 고민이 자신의 보물이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훌륭한 사람은 모두 고생을 했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단단히 지키세요. 시니치는 마사히로에게 로봇 만화 영화 주인공을 선물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서 시니치가 마사히로를 격려한 일을 듣게 되었다.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했다. 도산한 지 6달 뒤 아버지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숨어 살지 말자. 가족과 함께 살자. 채권자를 만나 성심성의로 대화하고 빚은 언젠가 되더라도 아무리 괴로워도 갚자. 인간으로서 아이들에게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삶을 살자. 모토카와 마사히로의 가족은 몹시 가난했다. 호화로운 식사는 전혀 하지 못했다. 마사히로는 불고기라고 하면 숙주 나물을 잔뜩 구워서 먹는 음식으로 생각했다. 또 옷은 거의 친척 등에게서 얻어 입었다. 마사히로의 부모는 온 힘을 다해 일했다. 그리고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마사히로에게 창가 일관 교육을 받게 했다. 마사히로보다 2살 아래인 여동생도 소카 고등학교와 소카 대학교를 보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한 학교에서 창가의 인간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마사히로는 대학 시절에 중남미 연구에 들어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에 유학했다. 졸업한 뒤에는 큰 번역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접 번역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평화를 바라면서 문화 교류에 기여하게 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도쿄 소카 초등학교가 개교한 뒤로 역경에 처한 학생이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격려했다. 가장 괴로워하는 어린이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면 교육의 길은 없다. 인간의 길은 없다. 개교하고 7년쯤 지나 1985년 7월 17일 신이치가 소카 중고등학교 영광제에 참석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 하야시다 신카와 그 남동생인 1학년 히로타카를 불러 대화했다. 어머니 하야시다 지에코가 전날 타계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야시다 지에코는 예전에 학계본부의 건강보험조합 건강관리상담실에서 간호부, 현재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신이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하야시다 이토쿠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의 제1선에서 활약했다. 어머니는 지난해 말에 직장암이 발견되었다. 한 달 뒤에 수술했지만 주위에도 암이 퍼져 모조리 떼어내지는 못했다. 의사는 앞으로 3달이라고 선고했다. 어머니는 퇴원했지만 수술하고 6달이 지났을 때 다시 입원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혹한 숙명의 폭풍이었다. 하지만 그 폭풍에 지지 않는 강인함이 없으면 행복은 없다. 어머니 지에코가 세상을 떠나는 날 아침, 신카와 히로타카는 소카 초등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병원에 들렸다. 어머니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학교에 보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웃는 듯한 얼굴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부고를 들으면서 어린 2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안심할 수 있도록 생애에 걸쳐 아이들을 보살피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튿날 17일 시니치는 영광제 때 등교한 신카와 히로타카를 만났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살아 있으니 괜찮습니다. 내 아내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2명이나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신카와 히로타카가 눈물을 글썽였다. 시니치는 2아이를 끌어당겨 안았다.